앞으로 나를 불러줄 곳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가장으로서 나는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라고 몰랐을까요? 환호와 박수 소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 세상의 중심에서 서 있는 것만 같았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만인의 관역이 되어버린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홍글씨 같은 낙인만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이 남자가 입을 열기만 해도 수천만 명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사회적인 죽음. 육체는 살아있으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겨버린 상태.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독한 어둠 속을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화려했던 무대의 조명은 차가운 대중의 시선으로 취조실의 불빛보다 더 잔인하게 그의 과거를 비췄고,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지워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때 천재적인 예능인이라 불렸던 신정환. 2010년 필리핀에서 도박과 그를 덮으려 했던 서툰 거짓말 하나.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댕기열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에게 평생 떼어낼 수 없는 조롱의 수식어가 되었죠. 그가 저지른 잘못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대중의 용서를 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견뎌야 했던 것은 단순히 수입이 끊긴 경제적 곤란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어 버린 것에 대한 지독한 고립감이었을 겁니다. 그는 텔레비전 속에 박제된 죄인이 되어 매일같이 자신의 과거와 사투를 벌여야 했을지 모릅니다. 최근 신정환은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그 짧은 글 속에 담긴 그의 심경은 단순히 연예인의 복귀 의지가 아니라 한 인간이 바닥에서 써내려간 고통의 일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를 불러줄 곳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가장으로서 나는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를 필요로 해주신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한 마음으로 갑니다. 음식점 일도 하고 약과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후원 라이브, 유튜브 엑셀 방송 MC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라고 몰랐을까요? 한때는 저도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이 가족이 힘든 것보다 내가 버티는 게 낫다. 그게 가장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답이었습니다. 명칭만 대표일 뿐 저는 계약된 MC일 뿐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면 저도 그저 한 사람의 진행자일 뿐이고 12시간 넘게 한참 어린 친구들 틈에서 버티는 일이 솔직히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매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지나간 영광보다는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남은 인생 끝에 그 한마디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신정환은 이 글에서 말합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었을 겁니다. 나만 바라보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는 숨어 지내는 비겁한 아빠로 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그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최소한 내 아이에게만큼은 다시 일어서려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간절함. 저는 이 글을 읽으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정환이라는 연예인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디선가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정환의 아픈 고백이 왜 내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카드를 쓸 수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핸드폰 하나 개통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지인들에게 신용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유령이 되어버린 저 자신. 우리는 신불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정환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었듯이 우리는 과거의 경제적 실패로 인해 시스템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네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남들도 다 힘들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사업 실패, 단 한 번의 보증,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인해 쌓인 그 빚더미가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채무를 확인하고 내일의 독촉을 걱정합니다. 신정환이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기 두려워했듯이 저 역시 아는 이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혹은 내 처지를 알게 될까봐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우리 역시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은 채 살아있는 유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정환이 그 지독한 낙인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듯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 역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연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가 삶이라는 도로에서 경로를 이탈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일 뿐입니다. 신정환이 화려한 예능의 중심이 아닌 가족이라는 가장 작고 소중한 무대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일을 하고 배달을 하며 남들이 곤히 잠든 새벽에 시선을 피하며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령의 옷을 벗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 치르는 가장 정직한 대가입니다. 60%의 생존율이라는 개인 회생의 좁은 눈, 10년이 넘는 장기 연체의 늪, 이 모든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저 역시 시골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늘 다짐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의 이 땀이 훗날 웃으며 나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신정환이 비록 대중의 환호를 다시 받지는 못하더라도 한 아이의 당당한 아빠로 남길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이 이 지옥 같은 채무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늘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함께 숨쉬는 수많은 신불자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